이강인 선수 소속팀 마요르카가 강등권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엘체전에서 이강인 선수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요. 자책골을 넣습니다. 여러모로 좀 안 풀리는 그런 시즌인데 오늘 새벽 알라베스전에서도 팀은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후반 23분 교체 투입되면서 긴 시간을 뛰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또 마요르카 강등 시 이적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풋볼리스트의 이강인 통! 라리가 통! 네, 윤효영 기자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다른 통기자 윤용 기자입니다. 네 저희 풋볼리스트 통 기자까지 2명이 있습니다. 네, 김통과 윤통이죠. 그렇군요. 네, 뭐 진짜 진정한 통이 되기 위해서는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올해 들어가 성적이 좀 평가가 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죠. 많이 뛰진 않기 때문에 네. 올해 들어서 팀이 치른 14경기 가운데 시즌으로 치면은 그래도 뭐 26경기고 네. 뭐 1골 2도움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2년만 잘라가지고 보면 팀이 치른 14경기에서 12경기를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출전률은 나쁘지 않은데 선발 출전이 3경기밖에 없고요. 네. 공격 포인트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한 골도 없고 도움도 없는데 이번에 자책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감독 교체도 좀 있고 해서 이강인이 완전히 밀린 거 아니냐, 전망 없는 거 아니냐 이 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없다고 이렇게 선불이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네. 일단 아기레 감독 오고 나서 이제 3경기를 좀 치렀어요. 근데 그 3경기에서 다 이강인 선수가 또 나섰고 네. 또 한 경기는 선발로 뛰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에게 좀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네. 어쨌든 남은 6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커리어에서는 가장 많은 출전 네, 시간을 맞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작년에 커리어에서 제일 많이 뛰었는데 1431분 뛰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 네, 지난 시즌. 네. 근데 올 시즌에는 1459분 경기 수도 늘었고요. 어쨌든 네. 남은 6경기가 남았으니까 더 나온다면 이강인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뛰는 그런 시즌이 되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팬들이 볼 때는 이 자책골을 기록을 했다는 게 참 요즘 뭐 잘하고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약간 입지가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랬다 보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팀이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 골이 안 들어가도 네, 팀이 질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네. 교체로 들어갔고 팀에 좀 녹아들지 못한 상황에서 딱히 이강인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 없던데 경기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상대 오른쪽 윙어로 놓친 거는 레프티그의 올리바안도 놓쳤고 이강인도 동시에 놓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쏠려 있었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좀 공간이 났었고 글로 롱킥이 또 정확하게 날아갔죠. 근데 여기서 쫓아가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었습니다. 올리바는 약간 돌아서는 동작 때문에 늦었는데 수비진이 전부 다 이강인 쫓아가는 것만 보고 있고 그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같이 세도를 해서 골대를 좀 막아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네, 나오지 않지 않아요. 실수했군요. 네. 뭐 사실 요즘 경기를 보면 출전 시간이 크게 줄어가지고 우리가 평가는 네. 쉽지 않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기량이 풀로 발휘가 안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전임 가르시아 감독이 그래도 전반기까지는 선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한 경기 빼고는 출전도 다 시켰고 네. 대부분 선발로 또 출전시켰고 근데 코로나 복귀 이후에는 일단 쿠보가 물론 부상해서 복귀한 것도 있습니다만 선발을 2022년 첫 경기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겪고 나서 선발을 한 번도 안 쓰다가 네. 경질이 지금 된 건데 팀 내 이거 입지 그래도 괜찮다고 봐도 됩니까? 네, 사실 입지 문제라기보다는 네. 좀 전술적인 문제가 많은 게 네. 마요르카가 후반기 들어오면서 무리키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무리키를 써먹기 위해서라도 4-4-2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하면서 네. 좀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활용 가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전반기에 비해서. 원래 전반기에서는 4-2-3-1을 썼기 때문에 이강인이 뭐 오른쪽 측면이나 중앙 미드필더로 좀 출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선의 뭐 네, 윙어나 그렇죠. 공격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면 왼쪽 윙어나 아니면 최전방에서 좀 처진 스트라이커 이런 역할을 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4-4-2니까 네. 왼쪽 미드필더 내지는 뭐 투톱에서 보조적인 스트라이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팀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어쨌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이강인이나 쿠버는 마요르카 안에서 공을 가장 잘 자르는 선수들이다. 네. 네. 온더볼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네, 맞습니다. 모습 보여주는 선수. 네, 스페인 매치에서도 그렇고 감독들의 평가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뭐 입지나 이강인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도 드리블 능력은 확실했습니다. 네. 뭐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이 좋다는 평가는 항상 있는데
이 라리가 무대에서도 두 경기 드리블 5개 정도 성공할 정도면 이 경기 내에서 드리블 네.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 그리고 탈압박, 킥력 정도는 라리가 무대에서도 어느 정도 통한다. 네, 네. 마요르카급의 그렇게 팀은 보고 당연히 뭐 입지를 거론할 만한 상황은 네. 아니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기레 감독 체제에서 봤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키 선수의 조력자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겹치는 모습들이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선수랑 이강인이 네. 항상 같이 나오면 약간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L체전에서도 후반 시작과 동시에 두 선수를 냈다가 그 이후에 살바세비아 투입하면서 약간 교통 정리를 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두 선수의 호흡이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 보이고요. 확실히 이 두 선수가 들어가니까 페널티 박스 앞에서는 패스가 돌아요. 네. 무작정 롱볼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공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감독도 그렇고 이 둘을 잘 안 쓰려고 했잖아요. 네, 뭔가 좀 맞습니다. 겹치고 둘 다 수비가 안 되고 뭐 이런 지역들이 네.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KTM을 보면 구보가 좀 더 위쪽, 이강이 좀 아래쪽에 나름대로 좀 역할을 나눠서 맞습니다. 협업을 하는 모습. 네, 아기레 감독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훈련에서 이 두 선수가 골을 제일 잘 차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좀 네.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쿠보도 보니까 뭐 크게 낮진 않더라고요. 전반기에는 부상 때문에 많이 네. 올랐지만 2022년 들어서 그러니까 리그 시즌 후반기 들어서 경기는 계속 좀 나오곤 있는데 네. 뭐 팀이 워낙 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1도움이 지금 전부입니다. 공격 포인트가. 맞습니다. 네, 뭐 구보가 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잘 가잖아요. 드리블과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마요르카 공격수들이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엘체전에서도 구보가 드리블로 한 2명 사이를 뚫고 완벽한 패스를 내줬는데 무리키가 슈팅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뭐 슈팅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고 마요르카 첫 시즌 임대였던 2019-20 시즌에는 5골 5도움을 했었잖아요. 네, 좀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예전만큼 못한 활약을 펼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구보, 이강인 모두에게 그렇게 뭐 성공적인 시즌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실패하거나 입지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상황도 아닙니다만. 자, 3월 말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아기레 감독 멕시코 사람인데 네. 왕년에 그 멕시코 대표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일본 대표팀도 잠깐 맡았었고 네. 굉장히 좀 센 감독이죠. 맞아요. 네. 네, 이제 좀 인상부터 자기장. 셉니다. 네. 커리어도 화려한 편이고 네. 그런데 이제 라리가에서만도 오사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라고사 또 에스파뇰, 네. 레가네스 이번 마요르카가 라리가에서만 지금 6번째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이 정도면 굉장히 좀 나름 노하우가 있고 라리가에서 네. 자기만의 어떤 생존 전략이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강인 잘 써줄까요? 어떤 스타일입니까? 네, 아기 감독이 처음에 잘 나갈 때는 좀 4-3-3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던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이후에 커리어도 좀 꺾이고 맞는 팀들도 좀 하위권 팀으로 맞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거를 좀 중시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이제 자국리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커리어를 되살리려고 네, 맞습니다. 라리가를 지금 뭐 최근에 왔던 라리가 팀도 레가네스 강등됐었죠. 네. 네, 강등됐던 팀이기 때문에 그때 썼던 전술을 지금 마요르카에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3-2, 5-4-1 포메이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공격적인 거는 굉장히 공격수들한테 맡기고 공격수를 네. 좀 창의력에 맡기는 감독인데 마요르카에서는 무리키 존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롱볼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해설진들도 그러더라고요. 사실 무리키를 좀 한번 빼봐야 된다. 네, 무리키 때문에 어쨌든 롱볼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돼도 롱볼 전략이 좀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멤버가 조금 바뀌면 축구가 바뀌거든요. L체전에서도 그랬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쿠보랑 이강인이 들어가니까 좀 더 패스 플레이하는 위주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좀 그러니까 파이백에서 호백으로 좀 바꾸고 네, 공격 맞습니다. 쪽에도 약간 투톱 형태로도 변화를 네. 주고 이렇게 중앙에서 굉장히 좁은 형태의 미드 중원을 사용하는 감독인데 패스를 오히려 중시하는 감독이고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이강인 만약에 다음 시즌까지 팀을 맡게 된다면 이강인과 뭐 이렇게 공을 잘 차는 선수들 위주로 좀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강등권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수비 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장기적으로는 호흡이 좀 맞는 사이일 수 있는 감독이라는 이제 우리 통 기자의 분석이고요. 아기라 감독이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네, 쿠보와 이강인을 묶어서 질문한 내용이었는데요. 둘 다 민첩하고 발밑이 좋다. 축구는 뭐 공격과 수비만 있는 게 아니다. 어린 선수들이며 재능 있고 열심히 한다. 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립서비스 같은데요? 약간 립서비스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뭐 둘 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왔으니까 네. 쓸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한데 유영 기자가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 팀에서 그래도 네.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카의 전술 자체를 보면 이강인 활약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만
롱볼에서도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킥력이 좋고 그래서 세트피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격 포인트를 좀 창출해야 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엘체전 후반전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꽤 장점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뭐 자책골 때문에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사실 네. 그 자책골이 다 깎아먹었지 플레이 자체는 뭐 구보의 활약과 비견될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보다는 왼쪽 메잘라에서 좀 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좀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네, 좀 하프윙에서 트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써먹으면 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 그리고 지금 마이어카 강등권이잖아요. 네, 강등되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2부 리그에서 뛰어야 되냐 아니다. 뭐 강등하면 이적 조항이 있다 이런 추정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현재 네. 보도가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요르카 지금 강등 위기다 그쵸, 보니까 그쵸. 이런 네.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OK 디아리오라고 마요르카가 속한 발리아레스 제도의 지역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매체에서 낸 게 이강인이 강등 시 이적 조항이 있다. 네. 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네. 이강인이 이적을 할 때죠.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이적을 할 때 그걸 요구를 했다 그래요. 네, 딱 강등되면 봐도 이적하게 강등될 수 해달라. 있는 팀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막 올라온 팀이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마요르카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강등될 경우는 이강인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뭐 강등권 팀들은 이런 계약을 많이 하니까 네. 이강인 선수 정도면 당연히 뭐 조항을 넣을 만했고 강등되면 떠나야죠.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강등이 안 되고 네. 살아남아서 다음 시즌에 이 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지만 잦은 이적이 그렇게 좋진 않죠. 선수들에게 좋지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것과 무관하게 이적설이 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소개해줄 만한 이적설은 뭐가 있습니까? 지난 겨울에 릴리 이적설이 한 번 있었죠. 네. 릴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코네 대체자로 이강인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이적설이 났었는데 여기 릴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천수도 옛날에 릴리였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릴리라고 불렀잖아요. 릴리. 아 릴 이적설이는 릴 이적설이 리시라고. 리.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그렇죠. 릴 갈 뻔했다가 네, 갈 뻔했죠. 진짜. 아스날로 갔고. 맨날 이렇게 어그러지는데 한국 선수랑 언젠가 한 명은 좀 데려가라 좀. 네. 이번에 릴 말고도 뭐 브라가 포르투갈에. 그리고 네덜란드 페에도르트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브라가도 발렌시아에서 떠날 때 이강인한테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강인을 계속 좀 주시하고 있고 다만 그때는 이강인 가족이 우리 스페인에 좀 있고 싶다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을 해서 이적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강등이 되고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된다면 브라가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페에도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르네센 단장이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페에도르트는 4-2-3-1 포메이션에서 4-3-3 포메이션을 쓰는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간다면 한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강인한테 그래도 잘 맞지 않을까. 그런 팀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더 많이 좀 기회를 많이 더 얻어야 되고 네. 나올 때 임팩트 있는 모습을. 그 토트넘 뭐 메르베인 보세요. 출전 시간 짧은데 어쨌든 나올 때마다 뭐 이번 경기 못했지만 네. 좀 보여주니까 계속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토트넘은 그래도 공격 찬스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좀 마요르카 팀 상황 어렵지만 이강인 선수도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리가에 꼭 나와주십시오. 라리가 통으로 계속 네. 활동할 수 있게. 자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 우리 통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바.